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우리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죠. 우리 근로자들 퇴직이 발생하고 또 급여 처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수업 목적으로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직급여 설명할 텐데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퇴직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가 뭡니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죠? 보통 우리 근로자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에서 충당부채라는 개념이 있는데 미래 그 발생이 불확실하지만 금액이 추정할 수 있고 또 발생 가능성이 없고 미래금을 추정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충당부채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퇴직급여도 충당부채도 충당부채 일종인데 또 보다 좀 확정적인 부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급 충당부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퇴직연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 충당부채입니다. 보고기한 종료일 현재, 결산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을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도록 우리가 퇴직금 충당을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 대손 충당금과 똑같이 논리입니다. 대손 예상액을 충당금 잔액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퇴직금 추계액을 잔액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예, 기말 잔액이. 근데 기준이 만약에 전에 잔액이 있다. 이게 추계액이 1000이다. 근데 전에 우리 설정한 게 있어요. 200이. 그럼 얼마 설정하면 돼요? 800만 원 추가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전에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1000을 다 설정해야 되는 거죠. 대손 충당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기말에 퇴직금 이만큼 있어야 돼요. 충당부채가. 근데 현재 얼마 있냐? 부족금을 추가 설정한다. 보충금 똑같습니다. 대손 충당금하고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해되시죠? 퇴직금 충당금 만약 전입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추계액이 1000이 예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만큼 충당 부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충당 설정 부채가 200 있다. 그러면 얼마 설정해야 됩니까? 퇴직급여로 차액 800원을 퇴직급여 차변 잡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800. 그러면 기말에 추계액 1000이 잡혀 있는 거죠. 이거하고 두 개 합치면 충당 부채가 1000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죠.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추계액이 1000이에요. 근데 기설정 충당 부채가 1200이야. 어떻게 돼? 그럼 환입시켜야 되겠죠. 충당 부채를 빼주고 퇴직금 마이너스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퇴직금 요즘 때 퇴직금은 IMF 때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도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퇴직금은 충당부채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해놨는데 실제 퇴직금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퇴직연금연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시켜라. 퇴직연금으로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적금 형식으로 넣어놓습니다. 외부 금융기관에. 그렇게 되니까 그걸 재원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또 부족하면 현금 나갈 수 있겠죠. 원칙은 100% 적립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못 할 수 있으니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 나갈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에서 나가고 부족하면 현금으로 나가고 차변에는 퇴직 충당부채 있으니까 그걸 우선 상회시켜주고 있으면 없으면 퇴직급여로 잡아라. 똑같죠. 우리 대손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 처리하고 못 주면 대손 상각을 했죠. 똑같습니다. 또 충당부채 해놓고 없으면 퇴직급여 빼라. 부족액은. 아시겠죠? 네, 논리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현재 기말 전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금 추계액은 200만 원으로 예상된대요. 그러면 근데 설정된 장부상의 퇴직금 충당 잔액은 빵이에요. 빵. 없어요. 그럼 얼마 충당 부채가 있어야 돼요. 기말에.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충당 다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변의 퇴직급여 200, 대변의 퇴직금 충당부채 200. 그러면 다 갖고 있는 거죠. 확보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연도 9월 달에 종업원 한 명이 퇴사했어요. 퇴직금 440만 원이 나갔는데 이때는 현금을 줬대요. 현금으로. 예를 든 겁니다. 보통 퇴직연금 운용사이 보통 퇴직연금 운용사이 나가죠. 근데 제가 퇴직연금 운용을 설명 안 됐기 때문에 퇴직으로 그냥 현금을 적어놓은 겁니다. 현금 충당부채 빼주는 겁니다. 이때 퇴직할 때 빼줘요. 왜냐면 의무가 없으니까 사라졌으니까 충당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의무잖아요. 의무. 440만큼 사라졌어. 퇴직했으니까 안 줘도 돼. 충당 빼줘야 돼. 사라시켜줘. 부채 빼줘야 되겠죠. 예. 2000X5년 10월 30일째 전종을 퇴직할 경우 지급한 퇴직금이 250이래요. 아, 이제 50도 늘었네. 근데 퇴직후 충당부 잔액은 얼마예요? 200에서 40 나갔잖아요. 40. 그럼 설정된 잔액은 160 되는 거예요. 160. 그렇죠. 기 설정 160이야. 추계 250이야. 그럼 얼마 부족해요? 차액이 9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900만 원. 900만 원 보충해줘라. 보충해준다. 보충도 똑같은 거예요. 퇴직급여 90. 퇴직충당금액 90만 원. 이렇게. 똑같죠? 퇴직충당금 심플하죠? 쉽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우리 현장에서는 퇴직연금이라는 걸 저도 운영해서 퇴직연금 자산으로 우리 기업들이 퇴직금을 운영에다 넣어놓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회사 부담 불이백을 우리 이게 회사죠. 회사가 우리 금융기관, 뱅크, 금융기관에서 불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에다 넣고요.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식도 발생할 수 있겠죠. 발생하고. 이제 퇴직하게 되면 회사가 은행에 통보합니다. 아, 누구 홍길동 퇴직합니다.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퇴직급여 은행에서 지급해 주는 거죠. 퇴사자한테. 이게 퇴직연금이에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 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일정금을 적립하고 퇴직금 급여제도를 위탁하는 제도가 퇴직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회사 장부상 개정만 하지 말고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시켜서 실질적인 지급 능력을 담보하라. 이게 퇴직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걸 갖다 우리는 DB형, DC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 보게 되면 그 임금 피크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퇴직금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DC형으로 전환해라. 이거 회사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거의 임금 피크 들어가면 DC형 하면 너는 이제 우리 직원이 아니다. 우리 근로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퇴직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확정급여액은 너는 우리가 나한테 퇴직금을 아직 안 줬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의무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큰 틀로 보시고. 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지만이 회계 처리할 수가 있어요.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사회에 금융기관에 적립한다고 그랬죠. 금융기관에 적립하는데 이 운영 주체가 회사 거예요. 회사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급여를 여기까지 주기 전까지는 회사 소유. 그러니까 소유니까 이염도 부담하고 효익도 부담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자 수익도 회사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DB형이란 말이에요. 퇴직금 적립 운영하는 이염과 효익도 회사 기록되고, 그러니까 아직 퇴직금 안 줬잖아요. 근데 퇴직급여 줘야 되니까 충당부채도 인식해야 되겠죠.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충당부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퇴직 적립하는 분계, 충당부채 인식하는 분계, 지급하는 분계, 또 이자 수익하는 분계, 이것들이 나와요. 다 분계를 해줘야 돼. 이게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복잡해요.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회사가 퇴직금 사회 적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원을 적립했다. 1,000원. 사회 적립 1,000원 했습니다. 근데 운영 수수료로서 20이 발생했다. 20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1,020이 나갔겠죠? 1,020이. 20이 나갔겠죠. 그렇죠. 이제 적립할 때, 적립하라고 그랬으니까. 재원 확보해야 되니까. 기말 퇴직금 설정할 때, 이 존종을 퇴직할 충당금이 추계액이 100이다. 아니 2,000이다. 2,000원 설정하고, 퇴직충당금 2,000원 설정하고, 퇴직금에 2,000원 설정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할 때, 지급 재원은 퇴직연금 운용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나가는 빼주는 거죠. 나가고, 충당부채, 이제 퇴직했으니까 그 직원의 부채는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만약에 200이 발생했다. 200 나가고, 퇴직금 200 빼주는 거죠. 충당 빼주는 거죠. 아시겠죠? 퇴직 지급 시에. 운용하다 보니까 운용 수익이 발생했어요. 은행에서 통보합니다. 이자가 20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러면요, 우리 주지 마시고, 그냥 운용자에 합본시켜주세요. 합쳐주세요. 이자 수익, 근데 이자 수익 잡아야 되겠죠? 퇴직금은 20 잡습니다. 이렇게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요. 이게 고정부채죠. 그렇죠? 충당부채.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기만 1,000이다. 근데 이게 800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차감량식 기재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회사의 부채가 200만 잡혀 있는 거예요. 1,000인데 200은 자산으로 외치시켜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질 부담은 부채는 200만 더 계산되면 된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재무상 표시할 때는 퇴직연금용 자산은 퇴직후 충당부채 차감량 형식으로 표시해라. 아시겠죠? 이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만큼만 더 부채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실제는 200이구나. 저는 1,000이지만 운용자산 800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200으로 추가 부담 갖고 있는 의무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 재무제표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급여형. 그래서 퇴직급여형, 확정급여형은 사회 적립할 때, 퇴직금 설정할 때, 퇴직금 지급할 때, 이자수익 발생할 때 이렇게 분계 처리가 4개가 나옵니다. 복잡합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자, 다음은 확정기여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심플합니다. 해결처리. 왜냐하면 확정기여형은 우리 급여 주는 거와 똑같아요. 퇴직금을 그냥 그때그때 줍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주는데 퇴직급여를 그냥 급여 주는 거 줘가지고 운영을 근로자가 알아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주체가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퇴직급여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급여 주면 끝나는 것처럼 내 퇴직급여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운영하든 잘 운영하든 말든 말아먹든 알아서 해라. 우리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확정기여형은 그러니까 그냥 매월 또 분기별 그냥 퇴직금 주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채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주는 것 자체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다 회사가 퇴직급이다 그래가지고 입금시켜줘요. 그러면 근로자가 알아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나입하는 순간, 넣어주는 순간 회사는 모든 의무가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당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게 입금하는 순간 내 돈이 아니야. 퇴직연금 운영단 회계처리 필요도 없어. 그냥 퇴직급여만 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근로자는 이 소유도 근로자 소유고 운용 책임도 근로자고 효육도 근로자 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근로자는 내 돈 운영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받는 순간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확정기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냥 1년직에 1년직. 퇴직금이 없는 거예요. 퇴직금을 이제 매월 주는 회사도 있고, 분기별로 주는 회사도 있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 기업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너는 퇴직했다. 1년 이상 근무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퇴직금이 없다. 매년 퇴직금 줘버리니까.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더 이상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회계처도 심플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자주 나와요. 왜냐면 DB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잘 이걸 인식하면 회계처리 간단합니다. 기업에서는 퇴직금 주는 순간 끝난 거기 때문에 회계처리 할 게 없어요. 퇴직급여 주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근로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운영도.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줄 때 퇴직급여 차변, 퇴직연금 자산 나가 끝. 더 이상 퇴직금 지급할 때도 없어요. 이미 줬어. 이걸 퇴직금 지급해, 이거. 퇴직금 지급한 거예요. 네가 알아서 운영해라, 근로자가. 난 더 이상 묻지 마라. 나한테 더 이상 내 귀찮게 하지 말라. 끝. 할 거 없어요. 심플하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D시험부터 볼게요. D시험 끝난다고 그랬죠? 회사 연금 불이백 650만 원을 보통 지급했대요. 근로자. 근데 보니까 영업부 직원도 있고 생산부 직원도 있네. 생산부 직원의 퇴직급여는 제조원가가 되는 거고요. 영업부는 판관비, 판매비, 일반관리비가 되는 거죠. 판관비. 구분해 줘야 되겠죠. 이건 손익계산서 제조원금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300 퇴직급여를 하고 300은 일반비, 판매 일반관리비. 350은 퇴직급여 제조원가. 보통 나갔네요. 이게 이제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 계좌가 되겠죠. 넣어준 거죠.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해결절이 없다. 끝이다. 자, 그러면 이제 D비용 보기, D비용. 주퇴직이네요. 6월. 퇴직연금 가입했어. 회사 부담 500만 원과 운영수수료 10,000원을 금융권에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500만 원하고 만원이 나간 거죠. 500만 원이 501만 원이 나간 거죠. 현금 나갔고요. 근데 이거는 퇴직 지급자가 회사 자산이죠.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500이 들어간 거고 수수료만 나갔죠. 수수료 비용 계산한 거죠. 이거 회사 거예요. 회사고는. 그럼 회사 그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볼게요. 7월 10일 금융계로부터 확정금형 퇴직연금 운용수익 5만 원이 발생했던 걸 통보받았어요. 아, 이자 수익 발생했네요. 그럼 이자 수익금이 회사 거니까 인식 공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 5만 원. 원본에 가산한다고 할 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5만 원. 됐죠. 네. 그 다음 보게요. X 1년 10월 30일 현재 전종훈 일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액은 1,000만 원이래요. 이건 DB형은 충당부채 소정해야 되죠. 예, 지급조건이 부채가 있으니까 회사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퇴직금 충당업체예요. 잡아야 되겠죠. 얼마 잡아야 돼요? 1,000만 원.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1,000만 원, 퇴직충당부채 1,000만 원 잡은 거죠. 그 다음 연도 8월 30일에 종업원 3명이 퇴사했대요. 기존에 있다 퇴직금 50만 원인데 이 중에 40만 원은 금융기관의 확정금액으로 예치한 퇴직연금 지급하고 나머지 현금 지급했대요. 이게 500은 퇴직연금 운용사 나갔고 10만 원, 40은 퇴직연금에 나갔고 10만 원은 현금에 나갔구나. 그 분계죠? 볼게요. 퇴직연금 40만 나갔으니까 빼주고요. 현금 10만 빼주고. 그러면 이 퇴직금은 50만 나간 거잖아요. 그럼 퇴직금 지급은 사라진 거잖아요. 충당부채 50만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변에. 이렇게 회계처리 되는 겁니다. 빼줬죠? 네. 이렇게 회계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DB형, DC형 잘 구분하셔가지고요. 전산액이라든지 기업액의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